안녕하십니까. 장기표 대표의 직격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6월 14일 오전 11시를 넘기는 시간인데 오늘 첫 번째 화두는 6월 11일 국민의힘당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압도적 다수 표로 이게 선출된 사실이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 전체에 엄청난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냉정하게 이 준석 대표 시대가 어떻게 전개될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선 엄청난 기대도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우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대가 크고 우려는 적은데 이 교차되고 있으니까 오랜 경험을 가진 장 대표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요. 기대가 크고 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준석 돌풍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국민의 말하자면 염원이 표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거기에 맞춰서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데 저는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다가 또 이준석 대표는 그냥 젊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똑똑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돌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가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잘 대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몇 가지 나누어서 말씀드린다면 어째서 이준석 돌풍이 일어나느냐. 이것은 단순히 그 이준석 어떤 그 세대 교체, 젊은 사람들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세대 교체 바람보다는 한국 정치, 특히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된다. 이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 자체가 그동안에 이 구정치의 표본 때문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문재인 정권, 나라를 거들내는 이 진짜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려고 그러면은 제1야당이 국민의 광범한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큰 요구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문재인 정권 끝장내야 된다. 이 주사파 정권, 말하자면 이 민주당 정권 끝장내야 된다고 하는 이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이걸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이루려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대통령 선거입니다. 또 대통령 선거는 그냥 막연히 정당이 중요하긴 하지만 정당만의 경쟁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후보로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참으로 부끄럽게도 이 국민의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그 후보들이 훨씬 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 결국 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또 요즘 최재형 감사원장도 대선에 출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다 말하면 국민의힘에 참여해서 이 국민의 간절한 열망인 정권 교체를 이루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굳이 아까 우리 박 대표님께서도 우려를 말씀하셨는데 우려는 일반적으로는 너무 젊은 사람이 당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또 거기다 또 좀 독특한 캐릭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당내 화합이 잘 이루어질까 하는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보다 사실 저도 좀 우려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가 후보 시절에 자기가 대표가 되면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말하면 대통령 선거 선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이 선거를 치르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김종인 대표가 얼마나 국민의힘을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특히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서 김종인 대표의 악착 같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효과, 또 LH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이긴 겁니다. 그런 사람을 정말 중차대한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모시겠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뭐 이것도 이준석 씨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설사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또 많은 국민들의 그 요구, 그리고 또 국민의힘 안에서도 또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인식들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이 당 대표는 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김종인 씨를 뭐 선대위원장,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으로 된다면 이는 뭐 우려를 넘어서 굉장히 잘못된 일로 귀착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대가 또 크고 저는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믿고 싶다기보다도 잘할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결국 지금 제1야당 대표로서 해야 할 일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야권 후보 단일화. 두 번째로 이 4년여 폭정을 거듭하고 있는 이 정권에 내년 3월 9일까지 가는 그 사이에 또 대통령 단일화를 이루는 그 과정에 두 눈을 부릅뜨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조목조목 항의하고 저항하는데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됩니다. 이 점이 혹시 미약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셋째로는 장 대표가 김종인 씨 얘기를 했는데 그 양반한테 민망한 얘기인데, 이준석 대표가 표면상으로는 다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만일 그런 사람을 중용을 한다든지 하면 잃는 것이 훨씬 많다. 그거 판단할 능력이 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답게 젊은이들 취향에 맞는 그 이미지 연출, 그거 우리가 존중해줘야 돼요. 나이든 우리는 젊은 사람들 그 심정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그런 이미지 정치에 골몰을 하다가 결연하게 정권과 저항하는 거, 단일화에 의해서 모든 걸 거는 거, 그 다음에 불필요한 사람을 손잡는 이런 낭만적 생각은 절대 해서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제가 첨가하고 싶은데, 더 우려되는 점은 없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말하자면 그동안에 낙선도 많이 했습니다. 또 한국 정치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런 정치는 안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고, 또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말하면 지하철 타고 또 이 자전거 타고 사무실에 왔더라고요. 그런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저는 신선하게 보였습니다. 사실 그거 뭐 승용차 안 타고 지하철 타고 뭐 자전거 타고 오는 것이 그 뭐 대수냐? 그게 대수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저는 그 공복, 고위공직자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올바른 국정 운영을 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서 뭔가 우리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 하는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제가 이준석 돌풍, 이준석 후보가 대표로 당선되는 것을 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 국민이 무서운 겁니다. 누가 바꿨습니까? 국민이 바꿨습니다. 사실 저의 중요한 정치 캐치프레이즈 하나가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특히 제가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완전히 국민을 아주 우습게 보고 그야말로 국민을 개돼지 취급을 하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은 망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국민에 의해서. 국민이 무섭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 한나라당부터 내려오는 한나라당 또 무슨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얼마나 변화시키기 어려웠습니까? 마침내 국민이 말이죠. 이 투표로서 이걸 지금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이번 이준석 돌풍의 아주 좋은 점은 그동안의 정치에 무관심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또 실제로 또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낮은 것만 보더라도 무관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젊은이들에게, 즉 2030 젊은이들에게 말하면 이 정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또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아주 절감케 한 것, 저는 이것도 이준석 대표의 엄청난 기여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다음 화두는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의힘당 전당대회 지도체제가 서게 되면 이렇게 조기 입당하겠다는 그 설도 있었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야권의 압도적 지지율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바로 입당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평당으로 들어와서 이 당이 정한 그 룰대로 공정한 경선에 스스로 몸을 던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당에 쏠려 있는 부정적 요소를 씻는 효과도 있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건 좋은 일이 되라고 생각하는데, 장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자기가 정치하겠다, 또 대선에 출마하겠다, 이런 말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 출마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것은 이 언론에서 그렇게 설 수는 있지만 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저도 상당히 자제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일련의 행위를 보면 정치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게 표출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정치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또 대선에 또 출마할 의사도 분명하게 밝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또 대선에도 나서겠다고 하는 뜻을 저는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씨가 즉 대선에 나설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렇게 분명한 행동의 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힘의, 즉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이런 점 때문에 그동안에 저는 분명한 거취를 결정하지 못한 점이 저는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 그럼 왜 그랬느냐? 저도 사실은요, 아마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 안 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또 그게 또 꼭 나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도 중요하지만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려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바꿔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씨 한 사람 들어온다고 해서 본래는 바뀐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국민의힘 입당을 좀 주저했던 점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제는 이른바 이준석 돌풍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더 이상 국민의힘 입당을 주저할 이유는 저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 자신을 위해서 그렇고, 근데 또 야권 통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후보 단일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 안에서는 반드시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한 사람을 뽑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혹시 또 단일화가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저는 조기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옳다. 입당해서 대선 후보로서의 그 행보를 이어가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이미 부상했고 그런 점에서 그는 공인입니다. 그 공인으로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은 이게 결단해야 할 계기에 결단할 수 있고 자기 절제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장 대표 말씀대로 국민의힘당 입당하지 않으면 뭐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나는 제3 정파를 만들어서 나가겠다고 하든지 그 분명히 해야 할 시점이다. 이 시점을 놓치지 말라. 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끝으로 지난 금요일 날 이준석 대표가 이제 당 대표로 선출이 됐고 지금 쭉 기대의 말이 더 많았고 우려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약간 제가 우스개를 섞어서 질문을 하겠는데 장 대표께서 이준석 대표가 우려하는 대로 우려한 짓을 만일 한다든지 하면 개인적으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 그래요. 그야 뭐 저도 이제 국민의힘 당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아주 걱정되는 일을 한다면 또 이준석 대표 좀 만나자 그래가지고 얼마든지 조언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 여러분, 사실 저는 이준석 돌풍, 이준석 그 젊은이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한국 정치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을 느끼고 또 그걸 또 환영하고 그러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요, 과연 이것이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서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느냐?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회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세대 교체로만이 이게 이루어질 거냐? 저는 굉장히 회의합니다. 더욱이 요즘 언론에 쭉 보면 2030 세대의 정치적 선택의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을 주로요, 자기 이익과 관련돼서 선택한다. 개인이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상당히 그런 모습을 보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뭐 능력주의라든지 이런 거. 국민 여러분, 저는 이거는요 시대적 요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이 개인주의가 강조가 되면 이는 옳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강조되는 이유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사이비 진보 세력의 문재인 정권이 너무 국가주의를 너무 내세우니까 이에 대한 반동으로 개인이 중요하다. 이런 게 또 실제로 또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사회적으로 진짜 개인주의, 이 개인주의로 자유주의, 개인주의, 자본주의, 이게 이기주의로 연결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특히 저는 신문명 정치를 강조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정치가 변화는 돼야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뭐 노년층에서부터 뭐 젊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이것까지는 안 되고 내용적으로 요즘 말로 진짜 컨텐츠가 변화돼야 되는데 이거는 새로운 세계관과 가치관, 이념과 정책 이에 입각한 국가 운영 방안과 삶의 영위 방식이 새롭게 저는 강구돼야 되는 이런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도 저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도 말해야 될 기회가 있다면 말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장 대표께서는 이 당적을 갖고 있고 당협위원장이시도 할 뿐 아니라 제야 원로로서도 국민의힘당의 최고 원로 중에 한 분이시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제 방송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만일 우려하는 일을 가령 실수든 고의든 저지르면
제가 직접 찾아가 면담해서 충고하고 경고하겠다 이런 말을 했더니 올라온 댓글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댓글을 쓴 분은 이게 우려를 하는 분이에요. 네. 이준석 체제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박찬종 씨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만일 그런 일이 생긴다면 동대문 야구 물품 파는 데 가가지고 야구 방망이를 하나 사서 예. 이거를 이준석 대표에게 주라는 겁니다. 예. 그게 무슨 뜻이냐? 당신이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때릴 수는 없다. 예. 스스로 자책하는 것으로 이걸 보고 경각심을 가져라. 이런 댓글이 올라오는데 제가 상당히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 그 장 대표도 그 정도 각오를 하고 계시죠? 예, 그렇게 해야죠. 야구 방망이 들고 하면 아니, 아니, 저는요, 자책하라고 갖다 줘요. 저도 말을 잘합니다. 말로도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상징적으로 예, 아니 장 대표 갈 때 내가 하나 사들고 같이 따라갈게. 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장 대표 말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